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오랜만입니다. 이문 채널 도산을 통째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제가 화요일날 영상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리지 못한 이유가 제가 이 촬영을 하는 곳이 이제 컨텐츠 코리아 랩이거든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근데 거기서 웹툰 페스티벌이 열려가지고 여기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스튜디오를 빌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영상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지를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돼야 공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공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 못 드리고 화요일에 영상이 업로드되지 못한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화요일 못한 것만큼 정말 알찬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해쇼도스입니다. 해쇼도스. 제가 이제 저저번 시간 이렇게 해쇼도스. 네. 저번 시간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친구죠. 기원전 7세기 인물이고요. 이제 보에티아 지방에서 활동했던 시인이고요. 시인 겸 그리고 농부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교훈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근면, 성실, 정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권하는 것을 교훈시라고 합니다. 그 교훈시 장르를 처음 이제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요. 이 사람은요. 호메로스랑 약간 조금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호메로스. 물론 호메로스가 조금 더 오래됐다고 여겨집니다. 호메로스가 이 사람보다 뭐 한 세기, 많게는 2세기까지도 조금 더 뒤 사람이고 그 뒤에 나온 사람이 해쇼도스입니다. 근데 이 둘은 되게 많이 이렇게 대척점에 놔두고 대립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메로스의 작품은 우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일리아드 그 첫 시쟁이 이제 여신이여 분노를 노래하자 그 식구로 유명한 일리아드, 그 아킬레우스의 트로이 전쟁을 다룬 그 문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모두 아는 그 우리 꾀돌이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아주 기나긴 몇십 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오디세이아. 이 두 가지가 호메로스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디세이아는 약간 좀 과도기적이고 일리아드는 확실히 귀족적입니다. 주인공들 전부 다 이제 한 명 테아시테스인가? 그 평민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귀족들이 출전해요. 아가멤논은 왕이고요. 유명한 이제 우리 빠른 준족 아킬레우스 역시도 귀족 출신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사죠. 그리고 여기서는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천시하는 분위기. 뭐 당연히 힘을 통해서 쟁취하고 약탈하고 가져온 걸 마음대로 분배하고 분배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귀족적인 느낌 되게 세요. 전사적이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도출해낸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좀 너무 많은 걸 가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서로 막 견제를 해가지고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귀족적이고 그 귀족적 행동이 어떤 신의 가호를 받은 제우스의 가호를 받은 뭐 아테네의 가호를 받은 아레스의 가호를 받은 혹은 아프르테의 가호를 받은 굉장히 많은 신들의 가호를 받는 중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귀족적이고 전사적인 행위들을 종교적으로 다 정당화돼요. 이 신화적인 방식으로 다 정당화되는 체계가 바로 일리아드입니다. 그런 신화성을 싹 다 빼고 이걸 보면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트로이가 잘 산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싸움을 걸고 전쟁을 일으켜서 거길 다 불태우고 모든 재물을 가져온 그런 약탈극입니다. 사실은. 신화적인 내용이나 어떤 멋있는 웅장한 내용들 다 싹 빼고 벌어진 일들만 딱 조명해보자면 자, 어쩌면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족 중심이에요. 귀족 중심.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휘 테미스라는 어휘 아세요? 테미스? 우린 보통 테미스라는 어휘를 이제 여신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약간 입법의 여신, 명령의 여신, 명령권의 여신 뭐 이런 식의 테미스 여신을 많이 알고 있는데 호메로스에서 나오는 테미스는 여신이 아니에요. 테미스는 호메로스에서 동사로 취급됩니다. 동사 뭐가요? 입법은 아니고 정하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뭐 입법이라는 법률, 노모스 그런 개념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전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딱 정하는 거예요. 뭐 토의를 통해 정하는 게 아니고 뭐 아킬레우스라든지 굉장히 좀 강력한 사람 한 명이 야 이거 하겠다 딱 정하면 그것도 행동이 이루어지는 군사 집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뭔가를 정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 요 테미스라는 어휘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귀족적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특징이 뭔가요? 귀족은 뭘 가지고 있죠? 어떤 명령을 내리고 지도를 하고 통치를 하고 관할을 하고 이 부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를 얼마나 분배할 건지를 마음대로 조율하죠. 귀족주의 가장 극단에 달했을 때는 평민이 10을 생산했을 때 거기 귀족이 거의 한 8 이상을 빼들어가 버리죠. 그런 조세 수치, 강탈, 사취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테미스, 그 입법적 권한을 가진 게 귀족의 가장 본능이 아니라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 걸 행사하지 못하면 누가 귀족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귀족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리아드 내에서는 이 테미스라는 어휘가 어떤 내가 전쟁을 통해서 노획한 무기라든지 뺏든 어떤 여인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정한다. 내가 마음대로 행사한다. 권한을 갖고 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건 내가 점유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한다는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귀족적인 어휘예요. 그래서 테미스라고 하는 건. 그럼 반대로 평민적 의미에서 테미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평민적 의미에서 테미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평민은 귀족처럼 뭔가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갖지는 않아요. 되게 어떤 공동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딱 가졌을 때 다 같이 일을 한 거니까 그 다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대등하기 때문에 뭔가 의견 조율을 하죠. 토론을 거치고 혹은 나중에 투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귀족이 마음대로 한 명이 어떤 선택받은 사람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똘망똘망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도출하기 위한, 물론 그게 적절하지 못한 선택지로 갈 때도 있고 혹은 선전선동에 의해서 막 이상한 중우 정치에 가까운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어떤 명령을 가진 한 명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련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거쳐가지고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점에서 평민적 의미에서는 테미스라고 하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왜? 테미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귀족이 자신이 가진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명령하는 거, 명령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건 주권 권력에 굉장히 가까워요. 주권 권력. 굉장히 가까운 형태입니다. 주권 권력에. 그렇기 때문에 이 평민적 의미에서 테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는 데모스, 우리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입법 행동을 하겠죠. 근데 입법 행위를 할 때 그 입법 행위를 테미스라는 어휘로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테미스라는 어휘는 일리아드에 나오는 귀족적 세계관 내에서 귀족들이 사용하는 권리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개념은 우리 헤시오도스가 적은 제1, 2강을 따라오신 분이라면 헤시오도스의 저작인 신들의 계보, 테살로니아를 기억하시겠죠? 신들의 계보 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신들의 계보, 제가 설명했죠? 그리스 신의 계보를 쭉 적은 작품이라고. 근데 그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건 신의 처음 탄생, 세상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제우스라고 하는 주권자가 이 모든 권력을 갖는 올림포스 종교로 쭉 직행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저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저작에 테미스 여신이 나와요. 여기서는 귀족들이 뭔가 정한다 동사적 의미가 강하다고 했죠, 호메로스에게. 근데 이 호메로스에게 요 테미스가 여기 오면은 신이 됩니다. 신이 돼요, 신. 호메로스에게 테미스는 여신입니다. 어떤 여신일까요? 티탄족입니다, 티탄족. 그러니까 제우스보다 서열이 높아요, 테미스가. 테미스가 언제 탄생했을까?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바로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아는 또 거칠게 파도치는 추수할 수 없는 폰토스를 낳았다. 사랑으로 교합하지 않고, 그러나 그 뒤에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누워 깊숙이 소용돌이 치는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크레이오스, 휘피리온, 테이아, 이아페토스, 레아, 테미스, 무네모시네, 황금 머리띠 포입에 사랑스러운 테티스를 낳았다. 이게 신통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테미스가 제우스보다 그 이전 가이아랑 이제 우라노스 시절에 굉장히 많은 신들을 거의 이제 초창기 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신을 낳는 한 7, 8명의 신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뭔가 정하다는 어휘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입법을 관장해요. 입법. 뭔가 의견을 조율된 의견을 법률로 딱 정초시키는 거, 정석시키는 거. 그런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들의 계보는 제우스가 왕권을 쥐죠, 결국엔. 이 티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티탄들을 이제 막 아틀라스 같은 애들은 막 지구를 짊어지게 만들고 뭐 이런 형벌을 주고 뭐 말 안 듣는 애들은 그냥 아예 타라타로스에 가둬버리죠.
그게 이제 제우스가 왕권을 잡고 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왕권을 잡은 제우스가 입법, 행위를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우스가 왕이에요. 왕인데 입법권이 없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을 마음대로 이런 거 만들어, 저런 거 해, 세금 이렇게 올려, 저놈 죽여버려. 이 모든 입법적 행위, 행정적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우스보다 테미스는 서열에 앞서죠. 따라서 이 테미스는 제우스보다 서열에도 높은 고대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은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나가면 한 906회쯤 가면은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께서 유니나는 테미스와 결혼하셨고 그녀가 호라의 여신들 에우노미아, 디케, 번영하는 에이렌을 낳았으니 이들이 필멸의 인간사를 관장한다. 그녀는 또 운명의 여신들인 클로토와 라케시스와 아트로포스를 낳으니 이들에게 지략이 뛰어난 제우스께서 많은 특권을 주시어 이들이 필멸의 인간들에게 복도 주고 화도 준다. 뭐라고 적혀있죠? 테미스는 제우스와 결혼합니다. 제우스의 아내가 돼요. 두 번째 아내가 되죠. 제우스의 아내. 근데 여기 가부장제 사회죠, 당연히 여러분. 가부장제 사회 하에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라는 건 사실상 그 가부장의 소유 물품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부장제 사회 하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이 주권자 제우스는 지금 뭘 가진 거죠? 입법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궁극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요 둘 사이의 자식을 통해서 누가 낳아졌다고 했죠? 디케가 낳아졌다고 적혀 있어요. 디케 아시죠? 법원에 가는 그 눈 가리고 있는 저울 들고 있는 그 천칭트 그 여신, 정의의 여신 맞습니다. 그 디케입니다. 정의를 낳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게 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게 법률의 형식을 갖춰서 성문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쥔 자가 뭔가를 입법하면은 그 입법한 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법률은 강자 이득이에요. 강자 이해관계고 강자가 세상에 뭔가 합리적인 걸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합법이라고 하는 것, 합법은 강자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합법의 정의입니다. 적어도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사회에 적용되는가는 많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루진 않을게요. 하지만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인간사라고 하는 게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뭐 좌우지간 이런 관점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시오도스가. 따라서 헤시오도스의 저작은 호메로스가 가지고 있는 귀족적인 특성들을 이 신들의 계보라는 신에 대한 계보적 작업을 통해서 한 번 더 정교하게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신화적 논리를.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알다시피 일과 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이 헤시오도스가 적은 또 다른 저작이 있습니다. 그 저작의 이름은요, 일과 날입니다.